네, 최강 승부사는 오늘 같은 장 어떤 시장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거래소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승부사의 필살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정종택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도 섹터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로봇 그리고 자동차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도 약간의 포트가 좀 변경되는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또 주도 섹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빌리티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쉬었던 반도체 주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조금 극명하게 좀 갈렸던 흐름들이 좀 있었었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상승률이 좀 좋았는데요. 오늘은 수급적으로도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연속성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섹터의 주도주들을 잡는 게 무엇보다라는 중요하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특히 모빌리티 쪽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일중 흐름을 좀 짚어보자면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조금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폭을 키워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증시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도 마땅한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보합권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조금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증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아직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하게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재차 한번 박스권 흐름을 소화시키고 나서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또 재차 시장이 좀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한된 수급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코스닥이 계속 좋지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나 코스피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수급 흐름 속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각각 섹터 내에서도 다 좋다라기보다는 특정 테마가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12월 달 내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좀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종목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도 중요하지만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가 참 선별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럼 주목하고 있는 섹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드린 로봇이나 자동차 쪽에 있는지 아니면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기존 주도 섹터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종목들은 이미 필승매매 승부사에서 이따 또 리뷰 드리겠지만 움직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반도체 쪽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2월 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요. 전체적인 디램과 낸드의 어떤 스팟 가격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2027년 쇼티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들이 조금 섹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흐름들입니다. 이런 어떤 디커플링 자체가 오히려 수익에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도체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제 오늘 조금 장 초반까지 강했던 쪽이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이런 어떤 테마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좀 환기시켜줬던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반도체라는 것도 미세화 고단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재에 대한 어떤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등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따 또 삼양에너지캠 좀 리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랠리가 강하게 좀 나왔고 그 랠리 속에서 어떤 물량을 좀 소화시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결국 저는 그 조정 국면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단기 테마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반도체 내에서 좀 찾아낸다고 한다면 강하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반도체 업종 내에 대한 시각과 뷰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 받을 종목은 세 종목이고요. 자, 첫 번째로 3빌리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공략했는데 이 자리가 가장 큰 저점이 될 줄 전혀 몰랐죠. 자,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한 달 반 만에 7.1%의 상승 기록 중이고요. 오늘 8% 급등하면서 상장 후 최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삼양 NC캠 공략했습니다. 이 종목도 약 일주일 만에 36.2%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세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코리아 FT도 공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월 초부터 현재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업사이드 조금 더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세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을 저희가 좀 차트로 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 10월 중순에 대규모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동사의 주가는 21일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 AI 쪽에서는 두 가지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얼만큼 빨리 벌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어떤 희귀질환 관련된 물질을 찾는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3빌리언 같은 경우는 21일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나오긴 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뭐 약가 인하에 대한 측면에서 어떤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의료 AI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목표 주가를 14,500원까지 좀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양 NC캠입니다.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삼양 NC캠이 가장 강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1,500원 정도는 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를 이미 충분히 좀 돌파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부분에 우리 좀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는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또 26,0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코리아 FT입니다. 최근에 제가 종목들을 좀 가져오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궁극적으로 숫자가 너무 뛰어나고 좋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숫자도 좀 너무 좋았고요. 이 직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사실 테마가 형성되는 기업들은 주가의 급등락을 보이면서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숫자가 좀 뒷받침되고 섹터에 대한 순환매 속에서 그런 실적주들이 멋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코리아 FT도 충분히 그런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한 7,750원 정도 구간에 좀 눌러주면 매수하면서 한 8,500원까지 볼 수 있는 관점이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빌리언은 2차 목표가 14,500원 그리고 삼양 NC캠도 2차 목표가 26,000원으로 상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종목을 사다 보니까 탄탄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 공략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 차트 한번 좀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좀 주가 조정이 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좀 잡았고 다시 한번 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중국과 일본 갈등 속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동사의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있다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산계 식각에 관련된 원재료를 좀 내재하다 보니까 수직 계열을 통해서 수익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 첫 번째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양 굉장히 고단화된 낸드용 HSN 공급할 거라는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HBM3를 이제 넘어서 HBM4를 본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동사의 어떤 소재가 케미칼이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유효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받쳐주고 있고요. 뭐 당시 이제 3분기 좀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이제 ENF 테크놀로지는 내년 실적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는 거 얘기 좀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 목표 주가는 55,0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가격적인 전략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